안녕하세요. 금을 읽어주는 여자 천동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각 방법마다 장단점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금까지 알아야 된다. 이 금 투자는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어요. 금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금에 저축을 한다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원금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이 물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금속 중에서 가장 안정된 성분 중에 하나이고, 얘를 녹여서 형태를 바꿀 수는 있지만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대 장소 불문하고 항상 화폐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실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금을 가지고 가면 어디 가서든지 팔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금은 자원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들로 예전부터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전쟁이 나면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도 금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전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외환부채를 갚기 위해 그때 달러가 부족해서 온 국민이 금을 모았었어요. 그 많은 분들 덕분에 그때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해냈죠. 이렇게 금은 항상 경제 위기 속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인 겁니다. 헌데 이 금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분명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가격 변동이 좀 잔잔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좀 난리가 났어요. 최근 10년을 비교했을 때 금 가격이 최대 2배 이상이 올랐고요. 1970년부터의 시세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비트코인도 아니고 금이 이렇게 오르면 어떡해. 맨날 똑같은 소리긴 하지만 그때 샀어야 했다. 금은 우리나라에서 한돈 이렇게 세고 있는데, 한돈은 3.75g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의 단위를 트로이 온스로 표기를 합니다. 1트로이 온스가 약 31.1g 정도 돼요. 그래서 뉴스에서 금 시세가 2,000달러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트로이 온스당 2,000달러라는 얘기예요. 요 근래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도 나고 코로나, 금융위기 등등 해서 경제위기 이슈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이 금의 수요가 증가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이 불안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더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수익률도 너무 좋대. 그러다 보니까 이 금 투자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안전자산으로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 금값이 오르면서 그 차익에 대한 수익을 기대를 해보는, 다양한 이유로 금 투자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금의 특성과 이 거래 수수료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그래야지 이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귀금속인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의 형태로 보관을 하는 것인데요. 향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귀금속집이나 금 거래소에 판매를 하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왜 결혼할 때나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선물하잖아요. 살다가 혹시라도 이제 집안이 기울거나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제 팔아서 현금화하라고. 그래서 그런 선물들이 내려져 오는 거라고도 합니다. 물론 고급스러우니까 이 선물용으로 좋기도 하고요. 요즘은 금테크보다는 샤테크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귀금속들은 또 비싸단 말이에요. 이 세공비랑 디자인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금 투자를 해야지라는 목적이라면 귀금속보다는 골드바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g대부터 10kg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 골드바를 사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것이 직접 거래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골드바는 금을 유통하는 민간업체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시고, 은행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부가세 10%가 붙고요. 플러스 거래 수수료도 나오게 되는데,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5%에서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이버에 나오는 금 시세로 그대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수료 붙고 각종 기간마다 스프레드도 붙을 것이고 부가세도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팔 때는 이 부가세를 따로 떼진 않아요. 거래 수수료 5에서 6%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제 이 고시가격을 보시면 실물이 아닌 그냥 계좌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일 경우는 사고 팔 때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물 거래로, 그러니까 금을 실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객이 살 때랑 팔 때의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이 금 시세라는 것도 환율이랑 똑같아요. 판매 기간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각종 비용이 스프레드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골드바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 첫째, 믿을만한 그리고 신뢰가 가는 거래소인지 확인을 하고, 둘째, 가격에 이득이 있는 곳에서 거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싼 데에서 구매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닌 게,
골드바는 순도 99.9%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확 내려가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이 이거 순도 99.9%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거야? 우리가 해외 나가서 환전을 할 때도 이 아주 작고 허름하고 골목 한켠에 있는 약간 조금 어두워 보이는 그런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율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 위조 지폐로 받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금도 그래서 신뢰가 있는 기관에서 구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골드바를 사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보다는 자산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 10%를 내고 구입을 하고 각종 수수료도 붙을 건데 최소 내가 한 15% 이상은 이제 금값이 올라야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용으로 미니 골드바를 구입을 한다든지 내 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0kg 골드바가 지금 시세로는 약 8억 정도 하겠네요. 8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의 한 지점에서도 그 큰 금고에 8억까지 들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개인도 8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겠죠. 있으면 당연히 좋겠다만 보관의 용이성 때문에 소위 자산가들이 이렇게 골드바를 많이 구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은행 근무 시절에 1kg짜리는 많이 팔았거든요. 10kg짜리는 아직 실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꾸로 고객님이 가져온 골드바를 저희가 사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해당 은행에서 판매한 골드바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진위 절차 확인 여부도 필요하고 보증서가 아무리 있다 한들 불순물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은행원이 조회할 수 없는,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서 가지고 오시면 매입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은행을 다니던 그 기간 동안에는 고객이 골드바를 팔겠다고 가지고 온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만큼 시세 차익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뭐하러 은행에 와서 팔아요? 수수료 많이 붙을 텐데. 구매할 때야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사야겠지만 팔 때는 뭐 아무 데서나 팔아도 되거든요. 가장 비싸게 쳐주는 데서 팔아야죠. 아무튼 골드바는 시세 차익을 얻기는 좀 힘들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잘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두의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내 개인 금고에 이제 금괴를 몇 개 갖다 놓는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은행 예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금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냥 계속 조금씩 입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액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1g, 2g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뭐 각종 거래 수수료 이런 거 제하고 통장에 약 한 1.2g 정도가 찍히게 돼요. 그리고 금 시세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잔액이 변합니다. 이 얼마 없어서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 제 금통장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우, 정말 소심하다 정말. 돈을 조금 넣던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항상 쥐꼬리만큼 넣어놓은 게 수익이 가장 좋더라고. 이 정도면 약간 법칙 아니냐고. 자, 잔량으로 4.98g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평가 금액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을 실제로 한번 입금을 해볼게요. 거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궁금하네. 씨, 영상을 못 찍네. 얘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설명서가 나와요. 이렇게 투자 설명서 전체 동의를 하고 골드 그램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원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한 10만 원 넣어볼게요. 지금 얼마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자, 제가 거래 가격은 78,484.78원인데 자, 지금 이 가격이랑 실제 지금 시세랑 좀 달라요. 이게 기준 가격이고 거기에서 이제 스프레드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대 환율을 받았네요. 저는 약 500원이 더 비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금량 1.27g. 거래 중 환율이 변동됐대. 자, 얼른 사봅시다. 네,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샀네요. 화면을 보셨듯이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는데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차익이 생겼다면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거예요. 적금도 이자가 생기면 15.4%를 떼고 받듯이 소득이 생겼으니까 내야 하는 세금이고요. 이 통장에서 현물인 금으로 인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매매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요. 한국거래소 KRX에서 금 시장이 열려 있어요. 여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없어요. 비과세.
그리고 실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여기는 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금 현물로 인출도 가능해요. 그때는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0.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가 이 금 관련 투자 상품인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ETF, ETN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국제 금값을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금을 채굴하거나 금에 관련된 기업을 모아놓은 펀드도 있습니다. 이 역시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펀드 관련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거래 수수료 이벤트들도 있고 해서 KRX 금시장보다는 수수료가 비슷하거나 저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얘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니 그럼 KRX 금시장으로 주식처럼 금 거래를 하면 비과세던데 그럼 펀드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KRX 금시장은 국제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환율이 한 번 더 반영이 돼요. 여기 보시면 국내 금 가격 결정 요인이 국제 금 시세 플러스 미국 달러 가치 플러스 국내 수급 요인이다 보니까 환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펀드 상품의 경우는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그냥 금 가격의 변동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RX로 할지 아니면 펀드로 할지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이 금 거래소들의 어플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해외에서도 금을 저축하고 결제도 가능한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한국금거래소의 생골드와 아시아골드의 금모아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민간 유통업체들인데 이 KRX 금시장의 회원사이기도 하고 은행과 조폐공사 외주를 받기도 하는 그런 민간 업체들이에요. 은행에서 만드는 이런 금통장처럼 원하는 금액으로 매매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전용 어플이다 보니까 이벤트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능도 좀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거래 수수료와 부가세 여부는 운용하는 곳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액으로 그냥 조금씩 경험을 해보실 분들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FT 골드바도 있대요. 금테크를 하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자, 금을 투자하는 방법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